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극한의 성질 증명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살펴봤던 극한의 성질이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 3번에 대한 성질을 증명을 할 것인데, 일단 이 3번을 증명하기 전에 이제 3번을 증명하기 위하여 7번을 먼저 증명을 하고 3번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되어지는데, 일단 함수 fx를 이러한 c라고 하는 상수 함수라고 하고, 이때 이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 의해서 이제 양수 엡실론과 이제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 정의에 의해서 이 값이 극한값이 c이기 때문에 이제 이 폼을 그대로 따와서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fx-c의 절대값 c 엡실론보다 작을 때 임의의 엡실론,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러한 a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때 fx는 결국 상수함수 c이기 때문에 결국 fx에 c를 대입을 하면 c-c는 0이 되게 되고, 0은 항상 이 양수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엡실론을 잡더라도 결국 이 식은 성립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리미트 상수에 대한 극한값은 결국 상수가 나온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임의의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임의의 양수를 어떠한 것이 들어가도 이 수식이 만족을 한다면 이제 이러한 성질이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함수의 곱으로 된 것을 곱을 해서 극한값을 취한 것은 이제 각각의 함수값의 극한값을 취해서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3번 증명 같은 경우는 어떤 미적분학 책마다 조금 증명하는 방법들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는 약간의 어떤 트릭을 조금 써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리미트 fx가 k 극한값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k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을 l이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이제 약간의 트릭을 써서 이제 fx-k의 이 극한값을 구해보면, 결국 이것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증명했던 이 2번의 성질에 의해서 이러한 덧셈을 해서 극한값을 취한 것은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덧셈을 한 것과 같다는 이 성질을 이용하고, 또한 이 리미트 c는 c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결국 이 k라는 것도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7번 성질에 의해서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값도 k이고 이 값도 k가 되게 되므로 결국 이 fx-k의 극한값은 0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gx-l에 x가 a로 다가갈 때 극한값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 의해서
이제 어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그 양수 델타 1과 델타 2가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트릭을 써서 이때 이 함수의 극한값이 0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엄밀한 정의의 폼에 의해서 이 절대값 안에 이 극한값과 이 함수값이 들어가게 되고 이때 이제 그 이 값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 엡실론은 양수이고 그 양수의 루트로 씌운 값은 항상 0보다 크게 되므로 이러한 수식도 만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를 이제 이러한 델타1과 델타2의 델타2의 둘 중에 어떤 값보다 작은 값을 취했을 때의 값을 델타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델타를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곱한 것은 결국 어차피 이 값도 0이고 이 값도 0이고 즉 이 두 함수를 곱한 것의 그러한 그 엄밀한 정의를 써서 그 폼을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해보면 결국 이때 이 엡실론 값은 이 두 개를 곱하면 이러한 식으로 루트 엡실론 곱하기 루트 엡실론은 결국 엡실론이 되게 되고 결국 이 값은 어차피 이 값은 0이 되게 되므로 결국 항상 이 루트를 씌웠을 뿐만 아니라 그 임의의 양수이기 때문에 항상 이 값은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이러한 함수 폼의 곱의 형태는 일단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를 곱한 것을 이제 전개를 해보면 이제 fx 곱하기 gx가 되게 되고 이제 lfx kgx 플러스 kl로 이러한 식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fx와 gx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항들을 이 좌변으로 옮겨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fx 곱하기 gx는 이러한 그 fx-k 곱하기 gx-l 곱하기 더하기 l의 곱하기의 형태로 된 것과 더하기 lfx 플러스 kgx 마이너스 kl로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개된 것을 양변이 아니고 이쪽에 이제 그 극한값을 취해보면 일단 지금 이 부분이 가로가 생략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대가로로 써서 가로가 생략이 되었는데 이렇게 가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그 fx 곱하기 gx가 어차피 이 값과 동일하므로 이 가로 안에 그 전개했던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저번 영상에 살펴보았던 1번과 2번의 그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그 이러한 극한, 즉 어떤 다항식의 폼으로 된 극한 값들은 각각의 극한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또 이러한 상수값은 극한값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극한값은 우리가 앞선 살펴본 대로 이제 0이 됨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은 0이 되어서 소거가 되게 되고 이 값은 l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제 이 값이 L이 밖으로 나오면 이제 리미트 fx의 값은 우리가 k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lk가 되게 되고, 이 값도 마찬가지로 k가 밖으로 나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은 그 l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kl로 되고, 이 값도 마찬가지로 이 1번 성질을 적용을 하면 마이너스 kl이 되게 되므로, 결국 이 두 개가 소거가 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lk가 나옴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란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러한 증명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그 트리키한 방법, 이러한 식으로 수식을 유도해서 전개를 했다는 생각 자체가 수학자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